대한민국 헌법 제69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취임 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 선서는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것을 공식적으로 다짐하는 엄숙한 서약입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 그는 헌법을 수호해야 하며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선서를 철저히 배신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는 헌법을 수호하기는커녕 스스로 헌법을 유린하며 국가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자행했습니다. 특히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쟁이나 내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3일 당시 대한민국은 전쟁 상태가 아니었으며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만한 어떠한 상황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경제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국내 치안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근거 없는 위기론을 조장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헌법 제77조의 명백한 위반이며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독재적 권력을 행사하려 한 사례입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을 선포하면서 헌법이 요구하는 법적 절차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헌법 제82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반드시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합니다. 또한 계엄법 제2조에 의하면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12월 3일 당시 국무회의는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았으며 피청구인은 단독으로 계엄 선포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르면 계엄이 선포된 이후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계엄 해제 요구를 무시한 채 국회를 무력화하려 시도했습니다. 계엄군을 동원하여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고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하려 한 시도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랜 시간 동안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으며 국민들은 자유와 인권을 위해 투쟁해왔습니다. 4.19 혁명, 6월 민주항쟁을 통해 우리는 군사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을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러한 역사를 철저히 부정하며 다시 독재 시대로 회귀하려 했습니다. 그가 행한 행위들은 단순한 헌법 위반을 넘어선 국가 전복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 통치해야 하며 법률과 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헌법이 규정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를 일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이는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이며 헌법 질서를 전면적으로 파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을 선포한 이후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끝까지 사법 절차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일부 지지자들을 동원하여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독재적 태도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피청구인이 탄핵되지 않고 다시 대통령직으로 복귀한다면 그는 또다시 유사한 시도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인물이 다시 최고 권력자로 복귀할 경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을 탄핵하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번 탄핵 심판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를 용인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무너지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피청구인을 파면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 국민들은 헌법을 수호하는 여러분의 결정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피청구인의 탄핵을 인용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피청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을 무시하고 계엄을 강행하며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무장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 했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시도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국회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들이 모여 입법 활동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입니다. 국회의 기능이 정지된다는 것은 곧 민주주의가 마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군을 동원하려 했습니다. 국회는 즉각적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했지만 피청구인은 이를 거부했고 계엄군을 이용해 국회의 출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사당 주변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으며 수많은 시민들이 국회를 지키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국민들은 군과 경찰 병력이 국회의 출입을 통제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스스로 국회를 방어하려 나섰습니다. 시민들은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서고 군 병력의 진입을 저지하며 민주주의를 지키자, 국회를 사수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저항 덕분에 군이 국회의사당 내부로 진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 자유와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4항에 따르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해산되거나 입법 활동이 중단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를 무시한 채 국회의 기능을 정지하려 시도했으며 이는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이른바 계엄포고 1호를 발표하며 정치활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했습니다. 포고령에서는 국회와 지방의회의 활동을 중단시키고 정당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를 일체 금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헌법 제8조정당의 자유와 제21조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조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의 행위는 법치주의를 철저히 부정하는 것이었으며 그는 자신이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자유를 마음대로 제한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가치를 뒤흔드는 행위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불법적으로 장악하려 했습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였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 절차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헌법 제114조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계엄군을 동원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무력으로 점거하려 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선거 과정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독재체제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국민들의 기본권과 민주적 절차를 무너뜨리려는 중대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법부에 대한 탄압도 자행했습니다. 법원과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 주요 판사와 검사들을 강제 연행하고 체포 및 구금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 분립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었으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행위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에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계엄령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으며 국민들은 거리로 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했습니다. 국회 앞에서 장갑차를 막아선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학생, 시민단체, 노동자,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까지 모두 나서서 피청구인의 독재 시도를 규탄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강한 저항 덕분에 결국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힘을 얻게 되었으며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도 이에 대한 강한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사회 또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강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고 결국 피청구인의 계엄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피청구인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철저히 무시했으며 독재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기관들을 탄압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강행했습니다. 만약 피청구인이 탄핵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는 이미 헌법을 유린하는 행태를 보였으며 탄핵이 기각될 경우 다시 유사한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번 탄핵 심판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피청구인의 위헌적 행위를 용인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무너지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피청구인을 파면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 대한민국 국민들은 헌법을 수호하는 여러분의 결정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피청구인의 탄핵을 인용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피청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를 일삼았으며 이는 단순한 위법 행위를 넘어 국가 질서를 전복하려는 시도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9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선서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했으며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할 최고 통치자가 오히려 헌법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실수나 판단 착오로 볼 수 없으며 의도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려 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피청구인은 국가 혼란을 부추기는 행동을 지속하였으며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면서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공직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피청구인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가 시스템을 무력화하려 했습니다. 특히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사법적 결정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앞세우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 위에 설 수 없습니다. 모든 공권력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대통령의 행위 또한 예외일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비상계엄이 철회된 이후 피청구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에 불응하였으며 일부 극단적 지지자들을 동원하여 체포를 저지하려는 시도를 보였습니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이후에도 그는 국가 혼란을 지속적으로 조장하며 부정선거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은 국제적으로도 공정성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며 법적 처벌을 피하려 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이며 국민들의 신뢰를 악용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피청구인은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세력을 이용하여 국가적 충돌을 조장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여 헌법재판소와 법원을 압박하려 했으며 일부 과격 지지자들은 물리적 충돌까지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었고 대한민국의 정치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랜 시간 동안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4.19 혁명, 6월 민주항쟁, 그리고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은 독재와 부당한 권력 행사를 용납하지 않았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왔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이러한 국민적 노력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발전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국민이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를 다시 후퇴시키려는 시도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를 단순한 정치적 논쟁의 영역으로 치부할 수 없으며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후의 보루이며 이번 사건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지를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을 탄핵하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피청구인이 탄핵되지 않고 다시 권력을 잡을 경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헌법을 유린하였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 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 했으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려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의 파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탄핵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퇴진이 아니라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조치입니다. 만약 피청구인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 이번 탄핵 심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이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헌적 행위였으며 그의 탄핵을 인용하는 것이 헌법 수호의 유일한 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헌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으며 이는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 심판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피청구인의 탄핵을 신속하게 인용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헌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국민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